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문세 정상회담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좀 독일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대표께서 이제 전 세계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브리핑을 하고 계시는데요. 독일 주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독일 11월 4일자 아시아 경제 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독일 주택 경기가 이제 악화 일로에 있고 경제 부진의 장기화 요인이다.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독일 주택 경기가 단기 내 반전을 기대하기 어려워지며 경제 부진이 깊어지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4일 국제금융센터의 독일 주택 경기 악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주택 경기가 악화되면서 부동산 기업 부실, 주택 공급 부족, 가계 소비 위축 등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2023년 2분기 유럽의 주택 가격은 2014년 이후 처음으로 1.1% 하락, 전년 대비에 1.1%가 하락했고 1분기 대비로는 소폭 반등해서 조정 압력 완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 전체는 그래도 1분기보다는 조금 상승 국면도 있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반면에 독일은 주택 가격이 4분기 연속 하락하면서 누적 하락률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9.9%를 기록한 가운데 건설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2020년 4월 이후에 최저치인 39.3을 기록했다. 그래서 건설 경기 지표도 악화됐고 함부르크와 미넨 등 7대 대도시의 주택 가격 하락률 또한 마이너스 12.6%에 달한 상황이다. 그래서 주택 시장의 수요와 공급 모두 크게 위축되었고 이는 고평가된 주택 가격, 자금 시장 악화, 건축 비용 상승, 환경 규제 강화 등이 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유럽 부동산 경기의 급등락은 결과적으로 유럽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가 이유인 것인데요. 이로 인해서 풀린 유동성이 독일 부동산 시장으로 대거 유입되었고 2010년부터 2021년 중 주택 가격 상승률은 무려 93%에 달해서 다른 45.2%의 유럽 다른 지역의 상승률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그러니까 같은 약 10년 기간 동안 유럽 전체로는 45.2%. 이것도 대단한 수치인데 독일에서는 그 2배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결국 주택담보대출의 가격 급등에 일조한 것으로 분석되고 2022년 소득 임대료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각각 장기 평균을 20% 내지 40% 상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득에 있어서 임대료를 지출해야 되는 그 비중이 당초 20%에서 최근에는 40%까지. 그러니까 100만 원을 버는 독일 근로자가 그중 40만 원을 임대료 주택 비용을 낸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다가 시장 금리까지 오르게 되니까 업체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금리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건축 비용도 급등해서 주택 건설 프로젝트의 사업성은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신규 착공 허가 건수는 2018년 이후 평균 27%를 하회하고 있다. 여기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 나옵니다. 정부의 건물 에너지 효율화 등 환경 규제 강화 방침도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늘리고 독일 정부는 유럽위원회의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 개선 방침에 따라 2025년부터 신축 건물의 1차 에너지 사용을 40% 이내로 제한하는 에너지 효율 기준 시행을 추진 중인데 현재 독일 가계의 재생에너지와 히트펌프 사용 비중은 18%. 그래서 프랑스 32%, 포르투갈 46%, 핀란드 43%등 역타 국가를 크게 하회하고 있어서 만약 이거 앞서 말씀드린 이런 신축 건물에 에너지 효율 기준이 바로 도입된다 그러면 그 건축 비용이 현재 수준으로도 20%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컨설팅업이 독일에서 총 부가가치의 18%, 총 고용의 6.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경기 악화가 심화되면서 전체적인 경기 하락 위험이 증대했다. 정부가 독일 정부죠. 내놓은 주택 공급 활성화 및 건설 경기 부양 대책이 공급 확대에 기조 일조할 것으로는 보이나 높은 건설 비용과 파이낸싱 비용 등 즉각적인 분위기 전환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블룸버그도 11월 2일 부담 가능한 주택은 올라프 쇼츠 총리가 이끄는 현 3인당 녹색당, 자민당 열린여당이 2021년 집권하면서 내놓은 주요 공약 중 하나이나 경제학자들은 독일 정부가 40만 신규 주택 공급 목표를 2026년까지는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주택 경기가 하락하고 있고 거기다가 환경 규제 등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이제 인플레 등으로 건축 비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더 이제 건축 비용의 어떤 상승을 부담시키고 있기 때문에 뭐 땅을 갖고 있거나 뭐 집을 갖고 있거나 하는 사람들 혹은 이제 그런 여기 관련된 업체들이 새롭게 주택을 건설하거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택 가격은 떨어지는데 독일 서민들의 이제 주거비 부담은 낮아지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전반적인 대체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주택 경기 악화가 독일에서 두드러지고 있지만 고물가 및 고금리 환경이 장기화하면서 여타 국가들에서도 주택 경기 부진과 경기 하강 위험이 커질 수 있으면 유의할 필요가 있다. 뭐 맨날 이제 당연한 이야기인 것이죠. 이 비슷한 사안을 가지고 확실히 또 이른바 진보, 가짜 진보적인 언론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오마이뉴스 10월 16일자 이제 보도에 따르면 다들 의심했지만 지체 없이 직진, 독일의 놀라운 기후 정치, 에너지 전환 그 중심에 가다라는 이제 기사를 보게 되면은요, 뭐 독일이 정치로 2045 탄소 중립을 만들어가는 방법이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지지율, 이제 현재 독일 3인당 주도의 연립 정부가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긴 하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했고 이제 물가가 불안정하고 가스 가격이 최대 3에서 4배까지 올랐고 현재는 많이 완화되었지만 유럽은 물가가 6%까지 상승 전반적으로 그래서 전 유럽에서 지금 구구정당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독일은 2045년 기후 중립을 목표로 항해 중이며 4월 계획대로 탈원전을 진행을 했다. 그래서 2023년 9월에 현재 재생 에너지 이제 비율이 52%에 도달했고 이런 여러 가지 성과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유럽의 기후 싱크탱크들은 여전히 아주 부족하다는 평을 내놓고 있다. 그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물과 난방 수송 부분인 것이죠. 오히려 이제 그 독일의 쇠나우 전력회사의 대표는 메르켈이 더 적극적으로 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고 에너지를 전환하는 정치를 펼쳤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충격이 덜했을 것이라 강조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에 대해서 구구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은 기후위기 자체를 이제 부정하면서 기후정책이 없는 정당, 또 직접 민주주의를 강령으로 채택한 이제 정당으로 이제 선전하면서 세를 확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첫 번째,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환경단체, 뭐 기후, 이른바 기후 문제 전문가들에 대해서는 뭐 정말 지극히 이제는 정말 1도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멀쩡한 나무를 깎아대고 산을 깎아내고 바다 위를, 바다 표면을 죽이는 태양광 설치가 그렇게 횡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환경단체, 환경운동가들은 제대로 입도 뻥끗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동조하거나 묵인했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결탁해서 뭐 부당한 이익을 노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태양광, 거기다 환경을 훼손하고 자연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 횡행하고 있고 무리하게 태양광에 대한 의존도를 끌어올림으로 해서 뭐 태양광 자체로 인한 발전으로 인한 자체적인 손해, 뭐 20년 내지 30년 동안의 일정 가격의 전기 매입을 한전이 전부 다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 자체로도 지금 이게 한전에 어마어마한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형편없는 전기 생산에도 불구하고 이 전기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 설비보다 더 많은 돈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전기라는 것이 만들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기를 저장하거나 끌고 와야 되는데 이 비용이 원래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들은 다 그때 당시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엉망진창의 문재인 정권의 전기 정책으로 인해서 현재 지금 우리나라 중산층 서민들이 지금 전기요금 상승에 지금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나 한전이 전기요금의 급격한 상승을 추진할 수는 없으니 기업용 전기만 일단 올린다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총선이 끝나는 대로 대폭적인 전기요금 상승은 불가피하다라는 것이 다 아는 이야기인 것이고 이 부분이 바로 전기 산업 자체를 붕괴시킨 문재인 정권의 책임이 가장 큰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른바 히트펌프, 그래서 이제 가스나 석유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태워서 하는 보일러 등은 이제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제 히트펌프라고 해서 이제 전기
내지는 이제 지열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이제 집안을 데우는 이제 이런 뭐 일종의 이제 온풍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히트 펌프를 이제 보급을 늘려서 이게 뭐 전기 효율이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요. 이런 것으로 이제 난방을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에 대한 설치비가 뭐 대당 아무리 낮게 잡아도 뭐 2천만 원. 거기다가 이 히트 펌프, 온풍기라는 것 자체로 충분한 난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샤시라던가 이제 건물 내부에 단열 설비를 또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히트 펌프 자체는 뭐 2천만 원, 설치하는데 2천만 원 정도라고 하지만 그럼 이런 샤시라던가 집안의 단열재 설치에서는 그 뭐 전체 공사비는 1억 원을 훌쩍 넘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독일 정부는 뭐 30%를 정부에서 부담하겠다, 50%를 부담하겠다, 뭐 70%를 부담하겠다고 하지만 이게 뭐 70%를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3천만 원이라는 정도 되는 그 전체 비용을 뭐 일반적인 독일 서민들이 부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이런 것 등등으로 뭐 결과적으로 난방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몰리다 보니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재 3인당 주도의 연립 정부에 대해서 독일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분노를 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기후 문제, 뭐 환경 문제 다 중요한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이른바 진보, 특히 가짜 진보들은 뭐 대기업이나 뭐 있는 사람들이 기득권만 이렇게 양보하면 다 되는 것처럼 선전했지만 당연히 그 기후 문제라는 환경 문제라는 것이 모두에 관련된 문제인 것이고 또 그 문제에 대한 대처가 뭐 한두 푼 갖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는 독일 연립정부가 추구하였던 그 환경 정책, 기후 정책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주거의 문제에 직접 부담해야 되는 이 독일 서민층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것인 것이죠. 뭐 우리나라 상황과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뭐 이념 뭐 다 좋고 뭐 기후 다 좋은데 뭐 결과적으로 이렇게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잘 돌아가고 있던 원전 스톱시키고 뭐 러시아의 싼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그 천연가스 가격이 좀 폭등을 해서 안 그래도 어려운 이제 독일 서민들에게 이제 추가적으로 환경과 기후라는 명목으로 이제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시키는 이른바 독일 진보 정권의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진보이고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물어보지 않을 수 없고 이런 현상은 지금 우리나라도 남의 일처럼 볼 것이 아니라 저 불거지고 있는 한전의 구조조정 문제, 그다음에 당장 내년부터는 확실히 오를 수밖에 없는 전기요금 문제 등등으로 정말 허울만 이념만 앞세우거나 아니면 그 앞세운 이념 속에서 뒷배를 채우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 대한민국 전 세계 진보 좌빨들의 책동이 결과적으로는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미래는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50일